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솔직히 도망치고 싶고 그런 많은 감정들이 있었지만 처음에 상담을 받을 때는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겠다. 상담을 2번, 3번 또는 4번, 5번 받을 땐 더욱더 여기에 적응을 해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어찌 보면 좀 간절했었거든요. 전대장이 돼서 여기 오니까 우리 상담가님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오자마자 상담가님한테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때로는 상당히 많은 눈물을 흘리는 대원들도 있고. 군 생활은 한 30년 했습니다. 지원할 때는 전혀 이런 걸 못 느꼈죠. 군은 위기의 질서니까 그걸로만 생각했는데 그 밑에서 생각하는 수평적인 어떤 그런 눈높이에 맞게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서 나타나는 전력이 진정한 전력이 될 수 있겠다. 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여기를 입소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는 너무 잘 지냈는데 군대에 왔는데 왜 갑자기 내가 이렇게 힘들지? 터널 시야가 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 중간에. 코로나 때는 단체 생활을 하긴 했지만 거의 최소화하려고 했었죠. 사회에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체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니까 이제 군대에 와서 단체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장병 한 명의 어떤 힘들어하는 것으로 인해서 대단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같이 생활반에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그 어떤 고민의 수준이 높다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그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왜 계속 빠지냐, 형평성의 문제까지도 가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나도 그러면 안 할래 이렇게 느슨해지는 경향도 미쳤을 때가 있고. 초급 간부님들도 신세대이다 보니까 군대 환경이 낯설고 어렵죠.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부하를 지휘하면서 오는 상호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초급지대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2005년이 사실 굉장히 계기가 된 해인데 육군 훈련소 인분 사건이 있었어요. 또 이어서 530 집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사실은 범정부 차원으로 병력문화 개선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과제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본권 전문 상담관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이 사실은 군 내에 있는 간부들에게 자기의 어떤 애로나 고충을 말하기가 어려우니 민간 전문가가 와서 좀 상담을 해주고 풀어주고 또 지휘관들한테 지휘 조언도 해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고 해서 2005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저희가 40명을 늘리면서 병영생활 전문 상담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 660명인데요. 우리 병영생활 전문 상담가는 완벽한 전문가 그룹이에요. 관련 학위를 따고 수년 이상의 상담 경력이 있는 분들만 올 수 있는 구조여가지고요. 그만큼 지휘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들이 병사들을 직접 상담함으로써 빠르게 문제를 식별해내고, 그리고 끝내는 움직이긴 하지만 실수하거나 뭔가 잘 못했을 때 후임이 어떻게 좀 우리 군내 사건 사고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대가 좀 더 건전하게 큰 사고 없이 나갈 수 있었던 그 기반에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 지난 20년 동안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1박 2일 코스로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일치로 활동할 때도 있지만 제가 일부러 오전에 들어가서 업무 확인하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그 다음 날까지 하고 오후 정도에 객선이라든가 행정선을 타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해를 하는 흔적이 있거나 자해를 했던 대원들이 있으면 부대가 되게 비상 아닌 비상이 걸립니다.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없었을 때는 그걸 바로 이행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휘관 얘기했고 지휘관도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고. 오전에는 일단 신상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조금 힘들어하는 이제 용사들 같은 경우에 제가 본 모습과 또 지휘관, 그러니까 중대장님들이 생활하면서 보는 모습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종합해서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뭔지를 같이 의논하는.
일단 주 업무는요, 장병들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요. 또래 상담병이나 간부님들에게 상담 기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군대와는 조금 다른 공간을 저희가 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편한 공간에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군대에서는 좀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처음에는 막 군생활 진짜 못하겠어요 라고 막 이야기하다가 상담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조금 적응되어 가는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초창기에는 3, 4전대 예하가 모두 8군데인데 8군데 전체를 제가 전담하였었거든요. 다 전국에 흩어져 있고 대부분이 산 정상에 있어요. 도서는 반기에 한 번이었지만 내륙은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출장을 간다. 매번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라는 말씀 하시죠. 저녁에 전화벨이 울릴 때, 전화 올 사람이 없는데 전화벨이 울릴 때, 그리고 모르는 전화번호가 뜰 때, 출장을 가다 보니까 항상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간부님으로부터 위급 상황이 생겼다. 개인 상담은 거의 대부분은 긴급 상담이 많아요. 주말간 조금 힘들거나 뭐 심리적으로 좀 불편감 느끼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하는 용사들이 직접 저한테 문자 해줘요. 자주 있어요, 정말로. A 부대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스케줄 다 취소하고 긴급 우선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병입사관리대는 심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병사들이 입소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창문으로 달려간다거나 책상을 때린다거나 의자를 쓰러뜨린다거나 비일비재합니다. 지휘관들도 기본적으로 상담관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어떤 지휘라는 책임의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피의 상담자가 그들을 대하는 것을 때 이미 벌써 벽이 생기기 때문에 이중관계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상담에서. 지휘관이자 상담자가 되는 거고 병사이자 부하이자 내담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군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우투를 제시하기가 많이 쉽지 않은데 병영생활 상담관으로부터 어떠한 지휘 조언을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행동 절차 이러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내 시간을 할애했을 때 50% 이상은 훨씬 더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 안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상담관에게는 어느 정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입대 1일차부터 들어오는 인원들은 거의 민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원들이 들어와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때 최초 만나는 인원들이 병영생활 상담관님이시기 때문에 상담관님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병영십사관리대는 상담 자격증 이외에 임상심의사 자격증이 필요한 곳입니다. 상담도 물론 중요하지만 병사들의 심리검사를 통해서 심리평가 업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제가 근무지를 배치받게 되었죠.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님들의 응원과 상담을 통해서 원복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저는 이제 그린캠프 전담 상담관이고 좀 일반 자대에서 임무 수행하기 좀 어려워하는 병사들이 좀 2주 동안 위쪽으로 옵니다. 그럼 그 병사들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 검사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사고나 병 때문에 상담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병사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고 우리 간부님께 전달하고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또 상담관의 역할이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선진국 병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우울증 불안장애 유병률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하지만 자살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은 그만한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정신건강 문제는 알아서 하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병원에도 이 위치상 군에서 이제 입원 의뢰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역할을 전에는 우리 상급 장교님들이 직접 하셨다면 지금은 비율이 병영생활 상담관님들이 훨씬 많이 올라옵니다.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우리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님들이 GOP나 겨우지까지 찾아가서 직접 얘기를 듣고 이제 위기를 발견하면 연결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발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 많이 힘들고 소진됐어요. 오전에도 부대에서 상담이 있었고 출장 상담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긴급 상담이 있어가지고 진짜 쉴 새 없이 달려온 느낌? 보다 더 열정적인 상담가님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개인 스스로 어떻게 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단체의 문제인 것 같고 공동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상담관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간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건데요. 가까운 거리는 당일로도 다녀오지만 1박 2일 또는 2박 3일 그러다 보니 그냥 일상생활에 리듬이 깨어지고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내담자들을 소화시켜야 된다는 그게 정말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쓰고 오거든요. 다음 출장을 위해서 또 에너지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또 소모시키고 오고 이러한 부분이 가장 어렵다. 여기는 상당한도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군사를 하다 보니까 연평 도서라는 이제 한경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접근하거나 지원하는 분들이 좀 적은 부분이 있는데 1600명이나 인원을 봤을 적에는 지금의 인원은 매우 부족하다. 좀 더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군에서 먹는 것, 자는 것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고 지금 정말 눈에 띄게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이것을 우리 군인들의 육체적인 전투력을 위한 조치라고 봤다면 정신적인 조치의 일환으로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 주둔하는 부대 규모도 더 세부적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고요. 사단장이든 여단장이든 대대장이든 한결같은 말이 있어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 없었다면 우리가 제대로 병영 관리 못했을 거다. 이런 제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라고 말하면서 붙이는 말이 좀 더 필요하다. 본인들이 더 질적으로 더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맡고 있는 인원수가 적어져야죠. 지금 660명인데 대대급에 정상적으로 배정이 되려면 1000명으로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형태의 수당으로라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동에 관련된 경비, 여비 등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좋은 자원으로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일이 저희들의 1차적인 목표죠. 군이 좀 효과적으로 좀 잘 기능할 수 있어도 정말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한 사람의 상담관으로서 굉장히 좀 프라이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를 신뢰하고 상담을 좀 맡겨주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좀 힘이 나서 또 상담을 하는 것 같고요. 현역 복무 적합 심의를 통해서 전역하려고 했던 대원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남이 전역이 꿈이라고 많은 중대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보고 우리 입소했던 용사들이 나가면서 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상담관님과 그린캠프 보충대가 아니었으면 저 이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자살 시도를 했다가 다행히 자살 시도가 안 돼서 그러니까 저한테 다시 상담을 받으러 왔었는데 저도 초심 상담자여가지고 군 상담자여가지고 막 울었거든요. 옆에서 난 진짜 죽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그게 자기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그 인원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상담가님 덕분에 저 지금 되게 대학생활 잘 하고 대인관계적으로도 되게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왜냐면 군대에서 어쨌든 상담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기능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은 국방부가 직접 뽑습니다. 직접 교육시키고 직접 내려보내서 또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도 그들을 만남으로써 상담이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이구나. 나중에 정말 제대하고 나서도 본인이 위기가 닥쳤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저 자신을 좀 더 도와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혼자 갖고 있던 생각을 남한테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다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병사들의 편안한 안식처 그런 분이 되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상담실의 이 공간은 간부님들, 병사들 일상의 소소한 스트레스 여기 와서 차 마시면서 해소할 수 있는 공간. 그러하더라면 큰 어려움으로 미연에 가지 않게 방지하는 방파제 같은 역할. 상담원관들의 어떤 이 상담과 치유를 통해 가지고 군 생활을 건강하게 해 나가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큰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존재가 중요하다. 이거는 확신하게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후배님들을 속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멋지게 이겨봅시다. 절대 자신에게 지지 말아요. 멋있다. 이 말이. 장병 여러분 힘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상담관을 찾아주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박수!